최근 태국에서 165만 명 분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적발된 마약 밀수량으로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적발이 늦었다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갈 뻔했습니다. 지난해에도 부산 인구 유출은 이어졌습니다. 부산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출 역시 해를 넘겨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도 적자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부산 경제 지표를 분석했습니다. 부산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째 1,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과 일반 병상 가동률도 크게 낮아졌습니다. 부산시와 부산 전통시장 상인들이 상생과 협력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태국에서 필로폰 50kg, 1,600여억 원 상당을 밀수한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적발된 마약 밀수량으로 보면 역대 세 번째인데요. 무려 16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 조금만 늦었다면 시중으로 흘러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 도대체 어떻게 들여온 걸까요?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필로폰 50kg을 들여온 일당 3명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하로 약 1,600여억 원 상당, 한 번에 165만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지난 1월 초 검찰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빌라에 담배 밀수범이었던 63살 A씨를 체포하러 갔다가 우연히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을 꺼내는 것을 목격하고 현장 검거했습니다. 다행히 필로폰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이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필로폰입니다. 이 한 봉지에 120g, 4억여 원가량으로 4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데요. 밀수업자들은 390여 개의 이 필로폰 봉지를 화물 운반대에 싣고 몰래 들여왔습니다. 이들이 필로폰 밀수를 위해 사용한 건 화물을 옮기는 데 쓰는 받침대. 검거된 일당은 쓰레기통 수입을 가장해 화물 운반대에 필로폰을 숨겼습니다. 검정색 장갑으로 필로폰을 감싼 뒤 화물 운반대에 파인 홈에 넣고 검정 스펀지를 위에 올려 눈속임했습니다. 태국에서의 쓰레기통 수입이 이례적인 일이라 세관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통관 검사도 2차례 진행됐지만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화물의 크기가 크고 양이 많아 아래쪽에 있는 화물 운반대까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마약 밀수 전과는 없지만 대량 밀수 이전인 11월 사전에 통관이 가능한지 시험해봤던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태국 마약수사청, ONCB 및 국정원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태국 내 필로폰 제조, 공급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지검은 신설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중심으로 해외 마약류의 유입과 유통을 차단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부산 지역 인구 감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부산 일부 지역은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난해 부산 경제 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부산 고용률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도 부산 인구 유출은 이어졌습니다. 서울과 경남에 이어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유출 인구가 많았는데 지난해 4분기에만 3천여 명이 부산에 빠져나갔습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13,000명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경기와 인천, 충남 지역에서 각각 15,000여 명, 8,000여 명, 5,000여 명 인구가 유입된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20대 미만을 제외한 전 연령층 순유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수도권과 경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이동 이유, 직업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부산 지역 고용률은 0.9% 소폭 상승해 57.1%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62.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고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부산 지역 수출 감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수출은 2021년 30.9%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9.3% 증가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수출이 6.9% 감소했는데 감소세는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부산 수출은 11% 감소했고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무역 수지 역시 4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과 수출 감소, 항만 도시이자 대한민국 제2도시로 불리는 부산 위상이 흔들리는 대목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제조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광공업 생산은 전국이 4.1% 감소했지만 부산은 14% 증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건데 기타 운송 장비와 자동차, 트레일러 등 생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4분기 5% 상승했는데 농산물, 축산물 가격이 내리면서 전국 평균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1일 0시 기준 부산은 868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부산 누적 확진자는 181만 3,62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 신규 확진은 일주일째 1,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80세 이상 7명, 70대 2명, 60대 2명 등 15명이며 80대 이상 사망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29.2%, 일반 병상 가동률은 4.3%입니다. 부산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 협력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20일 부산 상인연합회 사무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성건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권택준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 등 각 전통시장 회장들이 참여했습니다. 부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오는 4월 19일 개최 예정인 시장 상인의 날 행사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과 재난재해 예방지원 공모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대표단은 각 시장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인 은행권 금리 인상에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중 금리가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28.8%로 지난 2013년 이후 9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전년보다 무려 9.6배나 커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성과급과 퇴직금 등으로 돈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은 서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론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자 은행권이 부랴부랴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21일부터 우대금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실질 금리를 낮췄습니다. 금리 인하가 기대만큼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은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민들은 3년 후 금송아지보다 당장에 물 한 모금이 필요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이제는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네, 군단위 지역의 응급실은커녕 필수 과목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요. 의료 사각지대의 실태를 최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지역. 이 지역에서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내 보건지소가 유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환자들이 진료나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보건지소에 나와 기다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전역하면서 이제는 고성보건소 공중보건의들이 돌아가며 파견을 나오는 겁니다. 버스가 이제 뭐 1시간에 한 번 다닌다, 1시간 반, 뭐 2시간 이렇게
하나씩 있으니까 그걸 기다렸다 타고. 이곳 보건지소의 의료진은 공중보건의 한의사 1명과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3명이 전부. 인력이나 장비가 없다 보니 간단한 진료나 물리치료, 약 처방 정도만 가능합니다. 시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인력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확충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쪽으로 이제 의사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6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피를 토하며 복통을 호소한 50대 환자를 119 구급차가 긴급 이송합니다.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한 뒤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역 내 응급실이 없다 보니 강릉까지 가야 했습니다. 고성 북부 지역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있는 강릉까지는 무려 100k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강원 고성 소방서가 심정지와 심혈관 질환 등 4대 중증 질환으로 상급병원에 이송한 환자는 모두 311명으로 하루 0.85명꼴로 발생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병원이 강릉 아산병원, 그리고 춘천 성심병원, 강원대병원 등 이제 고성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은 통계에서도 확연히 드러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실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1명도 안 되는 지자체가 전국에 41곳이나 됩니다. 특히 강원도 고성과 양양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0.5명에도 미치지 못했고, 경북 영양, 충북 단양 등 농어촌 지역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기준 의사 수는 11만 2천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만 6천여 명이 늘었지만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의료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곳 강원도 고성군의 인구는 2만 7천 명이 조금 넘습니다. 하지만 응급의학과는 물론이고 정형외과나 소아과 등 필수 진료 과목은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지역 보건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의사 모두가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공중보건이다 보니 대상자가 감소하면서 해마다 배정되는 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보건기관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주민들도 이제 의존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지금 뭐 소아과라든가 응급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공공의료로서 그런 역할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저희가 지금 없어서.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최근 발표한 지역 의료 격차 실태 자료에서 치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살릴 수 있는 사망, 즉 치료 가능 사망률 중 상위 5개 시도는 강원과 전남, 경북 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지역은 이제 생활 불편을 넘어 주민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한국전력 측이 기장과 장안을 잇는 154kV 송전선로 건설을 반대하는 기장군민에게 사과했습니다. 21일 기장군 관계자를 포함해 시 군의원과 군민 총 20여 명은 합동으로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 본사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건물 앞에서 현수막을 걸고 송전선로 건설 사업의 지중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종복 기장군수와 박우식 기장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은 한국전력 전력그리드 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진행되는 공식 대화에서 한전 측은 그동안 지역 주민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기장과 장안 사이 송전선로는 지중화 건설이 타당하며 송전선로 건설을 경제성이 아닌 장기적인 지역 발전 측면에서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